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지난달부터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런 현수막이 많이 보이죠. 24조 원 체코 원전 수출 대박! 지난달 한국 수력 원자력을 비롯한 팀 코리아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 발전소 2기 프로젝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라는 뉴스가 전해진 이후 여당에서 내걸은 현수막이잖아요. 이거 우리 동네에도 달려있더라고요. 당시 언론들도 난리가 났었죠. 특히 조선일보는 7월 18일자 일면 톱기사로 유럽서 프랑스 꺾었다. 우리나라가 프랑스와 수주 경제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24조 체코 원전 수주. 이렇게 제목을 뽑아서 배치한 이후에 이면에는 탈원전 아픔 딛고 정부 기업 팀 코리아가 해냈다. 그리고 탈원전 폐기한 윤. 원전 용량 4배 늘리는 영국. 유럽은 원전 신대륙. 그리고 3면에는 윤 대통령 세계 최고 원전 경쟁력 다시 한번 인정받아. 이런 다양한 기사를 쏟아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날인 19일에도 3대 위기 극복한 체코 원전 역전극. 이런 기사들을 대거 실었었거든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정말 해냈구나. 이런 뿌듯함까지 느끼게 기사를 배치했더라고요. 이후 이달 들어서도 윤 대통령이 MB, 그러니까 이명박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원전 수주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 기사도 크게 내보냈었어요. 그런데 지난 24일 조선일보의 논조가 갑자기 확 달라집니다. 단독 타이틀 걸고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미국 태클에 걸린 K원전 체코 수출. 아니, 그토록 물고 빨았던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논조가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 태클에 걸렸다는 거예요. 미국이 태클 걸었다고 하는데 미국이 태클 건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일단 조선일보 기사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미국의 목리에 구속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원전 수출 사상 최대 규모 계약을 앞두고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자력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침해했다며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그것도 조선일보가 몽리라는 표현까지 썼다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분들 중에서는 이 몽리란 표현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몽키도 아니고 몽리, 이게 도대체 뭘까요?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 이거 좀 더 쉬운 말로 바꿀 수도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땡깡 아닙니까? 땡깡. 한마디로 조선일보는 미국 땡깡 때문에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힌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국 그룹, 이게 NSG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전 기술을 가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첫 원전 수출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수주 때는 문제없이 이 절차가 이루어졌지만, 이건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무튼 다시 이어가서요.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고,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다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2009년에는 조선일보 주장에 따르면 문제 삼지 않았지만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권리를 주장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니, 이런 것도 미리 파악하지 않고 이런 예측도 못하고 수주전에 뛰어들었고 수출 결정이 다 난 것처럼, 확정된 것처럼 현수막까지 내걸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는 근거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웨스팅하우스는 고리 원전 1호기부터 국내 원전 사업에 참여했었다고 해요. 각종 원전 기술을 국내에 전수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건설된 원전 28기 가운데 18기가 웨스팅하우스 계열이고요. 해외에 수출하는 한국형 원전의 기반도 웨스팅하우스 모델이라는 거죠. 이 때문에 원전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10월 미국 법원에 한수원이 자사의 기술을 침해했다라면서 한수원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소송까지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해 미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 자격이 없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음 달에 웨스팅하우스는 항소를 했고요. 현재 항소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내용은 뉴스만 찾아봐도 외신만 뒤져봐도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인 것 같아요.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이렇게 구성된 민간 대표단이 체코 원전 수주 마무리 작업을 위해 미국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미 에너지부 웨스팅하우스의 고위 관계자들을 접촉했다는 거죠. 그런데 만나면 뭐합니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뒤늦게 미국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야,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는데 내가 왜 그걸 허락해줘? 이런 핀잔만 드는 거 아닐까요? 혹시 미국의 마음까지 어떻게 살피냐 하실 수 있어서 꼭 짚어보고 싶은 뉴스가 있습니다. 정부 하반기 HLBC 재가동 추진 한미 원전 동맹 시도. 원전 동맹이라고 해요. 이 내용은요 2022년 6월 31일자 기사 제목이거든요. 당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었잖아요. 이때 합의된 한미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가 앞서 얘기했던 HLBC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 하반기 중 재가동되면서 원전 동맹을 맺을 것이다 라고 용산 대통령실과 언론들은 논란을 피웠었거든요. 하지만 이 기사 제목과는 달리 원전 동맹 근처에도 못 갔다라는 지적이 그때부터 있었거든요. 한미가 함께 힘을 합쳐 따낼 것이다. 대통령실과 언론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폴란드 원전이 있거든요. 폴란드 원전. 이거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채갔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지적재산권을 문제 삼아 소송을 걸었는데 소송을 건 이유가 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게 당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윤 정부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를 미국이 이용해 먹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든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거의 비슷하게 당할 위기라는 점이죠. 한 번은 실수 있지만 두 번 당하면 뭐라고 하지 않나요? 아무튼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간다고 용산에서도 판단한 듯해요. 윤 대통령이 오는 9월에 체코 순방에 나선다고 해요. 이때 삼성, SK, LG그룹 총수를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고 합니다. 그룹 총수들을 또 병풍처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왜냐면요, 체코는 아무래도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해결책은 없을까요? 해결책 크게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째,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 앞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권을 얘기 드렸었잖아요. 이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엄청나게 홍보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400억 달러 규모다. 이렇게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이때도 웨스팅하우스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앞서서는 그냥 문제없이 수주됐다면서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도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을 걸고 넘어져서 할 수 없이 이명박 정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기술 자문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주고 증기터빈을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가 일본의 도시바였거든요. 이 도시바에 하청을 주는 형태로 타협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건설 비용의 상당 액수를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을 통해 초장기 대출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나라도 아니고 그 부자 나라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나라가 초장기 대출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이 덕분인지 이명박은 당시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자이드 환경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상금도 5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게 국고에 들어간 게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국부를 축내면서 자신의 부만 챙긴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처럼 원전 수출에서 남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두 번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폴란드 때처럼 큰 거는 포기하고 콩고물만 먹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폴란드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에 뺏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 원전 대신 민간에서 만드는 원전 수주에 지금 우리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2022년 폴란드 민간 발전사와 협력 양서를 체결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무래도 폴란드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하니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가 그 규모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겠죠. 이런 콩고물은 미국이 그냥 놔둘까? 이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이 웨스팅하우스 엄청나게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에디슨과 직류 교류 전쟁까지 벌였던 그 회사가 바로 웨스팅하우스인데 1886년에 설립돼서 전 세계 원전의 절반을 지은 회사로 유명하죠. 미국의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 원전 부분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본의 도시바에 판 바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바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면요, 웨스팅하우스를 산 이후에 이 웨스팅하우스 원전 부분에서만 7천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7조 원이 넘죠. 이런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바 파산에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웨스팅하우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 원전 부분은요, 현재 어떻게 됐느냐, 2022년 세계 최대 청정 에너지 투자자 중 하나인 브룩필드 리뉴얼러블 파트너스와 캐나다의 우라늄 원료 공급 업체인 카메코가 참여한 컨소시움에 팔리는 수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겨우 7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조 3천억 원에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웨스팅하우스 도끼를 품지 않았을까요? 자칫하면 또다시 매각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탈탈 털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태클을 걸고 있다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이니 어쩔 수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거나 보유 지분을 팔아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는 외신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가 글로벌 인력을 7%나 감축한다고 밝혔고요. 인텔 역시 실적 둔화에 따른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을 위해 구조 조정 계획을 지난 1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MS 역시 이미 지난 6월 다수 사업부에서 최대 1,500여 개의 일자리를 줄인 바가 있고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일자리 문제를 나한테 맡겨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체코 원전을 쉽게 양보할까요? 윤 대통령이 재벌 총수를 데리고 체코에 갈 게 아니라 미국의 해리스와 트럼프를 지금이라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2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